자, 문장의 성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린트물 보세요. 문장 성분 개념.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을 우리는 문장의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할에 따라서 보면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주성분 보면 문장을 꼭 이루는 골격이 되는 성분이라고 되어 있죠. 옆에 적으세요. 우리가 일반으로 생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적어라. 생략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주성분으로 된 문장으로 된 것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성분이 뭔지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주성분에는 주어, 소수로, 목적어, 보어가 있고요. 부속성분은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주는 성분입니다. 생략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용어와 부사어가 있습니다. 관용어는 일반적으로 뭘 꾸며주지요? 체험? 체언을 수식합니다. 체언. 관용어는 체언을 수식합니다. 그 다음 부사어는요? 용언. 용언을 수식합니다. 용언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용언을 수식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립성분이 있습니다. 독립성분. 독립성분은 이제 혼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자 쓰이고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속성분도 생략해도 되고 얘도 지금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걸 꼭 기억하고. 자, 밑에 길잡이 한번 보세요. 자, 어절, 구, 절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어절은 무슨 단위?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그 띄어쓰기 단위 문장 성분을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구는 2어절 이상을 구라고 이야기합니다. 2어절 이상을 구라하고, 절은 2어절 이상이라는 것은 구와 동일하지만 얘는 줄 곳에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진다. 그럼 절과 문장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절은 혼자 쓰일 수 없고 절은 항상 문장 속에서 사용됩니다. 알겠습니까? 문장 속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와 절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학에서도 적용이 돼요. 얘들아, 시어와 식구를 쓰시오 이렇게 했을 때 시어는 뭐고 식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식구를 쓰라면 2어절 이상을 써야 되는 거고 시어를 쓰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솔직히 구분이 잘 안 되잖아, 너희. 그지? 식구라면 한 단어만 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2어절 이상이 식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첫 번째 먼저 주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는 문장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주어 문장 보세요. 주성분. 자, 주성분에서 자, 첫 번째 주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이라는 것은 누가 혹은 무엇이 어찌하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이걸 우리는 서술격 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서술격 조사 이다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 누가 무엇이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주어에 해당되고 뒤에 오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찌하다 같은 경우는 동사가 오고요. 어떠하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형용사가 와서 서술어를 이루어주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어는 일반적으로 뭐가 온다는 겁니까? 이, 가 이런 형태가 오는 것을 우리는 뭐가 한다? 주어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문장 일반. 그래서 주어는 일반적으로 주격조사 이가가 사용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은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은는이 사용될 수 있고 또 보조사 도, 만, 그 다음에 명사절 우리 기억납니까? 명사절 같은 것도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수가 밥을 먹는다. 철수는 밥을 먹는다. 철수도 밥을 먹는다. 철수만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문장의 의미는 상관이 없죠. 이런 것들이 쓰이면 전부 다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어는 문장에서 뭐가 된다?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 프린트물에 상관없이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보호를 잘 보세요. 보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호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보호는 일반적으로 복격 조사가 있어요. 이가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 주격 조사와 복격 조사는 이가가 동일하게 사용되니까 구분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가가 쓰이는데 소수로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은 무조건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 소수로를 까먹을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 왜 보호가 헷갈려? 주격조사 이가랑 복격조사도 이가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목적어 봅시다.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은 뭡니까? 을과 르이죠. 을과 르이 오면 목적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을과 르이 목적어고 또 마찬가지 여기도 보조사 사용될 수 있어요. 도, 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사과도 먹었다 했을 때 을룰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사과도 먹었다 했을 때 이 사과도지만 을룰이 없다고 해서 목적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사과도가 바로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개괄적인 것은 먼저 설명하고 프린트물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장에서 문장 성분의 개수,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를 결정시키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서술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살펴봤듯이 서술어를 구성할 때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를 통해서 우리는 서술어를 만들고 물론 서술절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서술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술어를 이루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술어는 시험에 왜 많이 출제되는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서술어의 기억납니까? 자리수를 찾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나? 서술의 자리수. 자, 그래서 첫 번째 한자리 서술어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꽃이 예쁘다 했을 때 꽃이는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고 예쁘다는 서술어죠. 그럼 이 예쁘다 서술어를 제외한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는 꽃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얘는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한 자리 서술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자리 서술어가 있습니다. 자, 두 자리 서술어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다 했을 때 밥을 먹는다 라고 합시다. 자, 그럼 먹는다는 자, 첫 번째 주어 나는 먹는다 하면 무엇을 먹는지 알 수 없지. 그러니까 밥을이라는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문장 구조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 방금 전에 뭐 했어요? 보호했었습니다. 그죠? 나는 의사가 되었다 했을 때 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나는 되었다면 뭐가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어, 보호, 소수로도 두 자리 소수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나는 영희와 싸웠다 했을 때 이 싸웠다는 나는 영희와 싸웠다. 영희와는 부사인데 우리가 선생님 주성분이 생략하면 안 된다고 했고 부속성분이 생략이 가능하다 했지만 이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략하면 안 되는 필수적 부사어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 부사어, 소수로 형태가 오는 것이 두 자리 소수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자리 소수로가 있습니다. 세 자리 소수로인데 예를 들면 나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문장 성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어, 자, 서술어고 편지를이 왔으니까 을을이 왔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어가 돼야 되겠죠. 난 뭐뭐에 어디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부사어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형태는 총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 자리 소수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서술어의 자릿수 찾는 문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상관없이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반드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출제될 수 있고요. 보호 찾는 거 있죠. 보호 찾는 거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주성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속성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성분은 생략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부속성분이죠. 앞에서 우리 국어는 앞에서 뒤에 말을 뭐 해주는 겁니까? 꾸며주는 역할,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관형어죠. 관형어는 뭐를 수식하냐면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은는 이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주어, 보어, 목적어, 뭐 소수를 만들었잖아요. 관형어를 그럼 만드는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 자, 첫 번째는 관형사가 관형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헌, 옛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 격조사가 올 수 있어요. 관형격조사, 소술격조사, 이다처럼 격조사 뭐뭐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의 가방이 있을 때 철수의는 관형어가 됩니다. 세 번째 어미,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 는, 던 이런 것들이 오면 부사어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큰 나무가 있다 했을 때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되니까 얘는 몇 자리 소수로입니까? 한 자리 소수로입니다. 그죠? 나무가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한 자리 소수로야. 그런데 이 크다를 보세요. 크는 기본형이 크다예요. 크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거기서 뭐가 붙어서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꾸며주기 때문에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관형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어서 관형어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체언 단독이에요. 체언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골 풍경이 뭐 아름답다 했을 때 이 시골이 뒤에 있는 풍경을 꾸며주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부소성분 두 번째
부사어가 있습니다. 부사어는 주로 뭘 꾸며줍니까? 용언과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꾸며주기도 하고 같은 부사어를 꾸며주기도 하고 또 관형어를 꾸며주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얘의 관형어에 비해서 자리 이동이 자유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리 이동이 자유롭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얘도 뭡니까? 부사가 있죠. 부사가 부사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떤 게 있어? 부사 중에서 뭐 잘, 매우, 과연 이런 것들은 다 부사들입니다. 부사가 부사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부사 격조사 있겠죠. 마찬가지로 부사를 만들어야지.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했을 때 주어에서 하나 빠져먹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에서도 주격 여기 조사에 들어가 있어요. 단체를 나타낼 때 에서 주어로 쓰였습니다. 학교에서 축제를 개최했다. 그런데 보세요. 격조사 같은 경우에 나는 경주에서 출발했다면 경주는 명사잖아요. 뒤에 조사가 붙어서 경주에서는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부사를 만들어주는 조사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뭐라 하냐면 부사격 조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격조사 뭐가 있습니까? 에게 그죠? 그 다음에 뭐뭐게 에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뭐 와가도 있습니다. 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 부사어가 될 수 있고 세 번째 어미도 있어요. 개, 도록 같은 것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속 성분은 관형어와 부사어가 의외로 많습니다. 문장 성분 개수가 부사어 종류들이 많으니까 부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필수적 부사어의 개념하고 자, 필수적 부사어는 여기처럼 영이 와가 붙어서 부사어지만 생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는 필수적 부사어를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필수적 부사어를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고 자, 또 문장을 꾸며준다고 했죠. 그죠? 과연 같은 거예요. 과연 철수가 1등을 했을까? 그럼 과연은 철수가 1등을 했을까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꼭 기억하고. 자, 마지막으로 독립성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독립어입니다. 문장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죠? 누구누구야, 철수야 이렇게 부르는 것도 독립어고 그 다음에 기쁨이나 놀람, 뭐 슬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독립어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혹격조사 같은 경우에 야 이런 것들 누구누구를 부를 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철수야 밥 먹으라 할 때 철수야는 독립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기억하면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간단한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구조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